머니왕 1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화선입니다. 머니왕 1부는 두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좋은정보위원과 이재상 위원님 오늘 나와주셨으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첫 번째 시간은 좋은정보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 끝나고 무료 공개 방송이 펼쳐지는데요. 주제를 보니까 상한가의 행복을 이어갈 유망주, 상한가 행복을 이어갈 유망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너무너무 궁금해지네요. 잠시 후에 공개되니까요. 11시 10분경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정보위원과 함께 돌아옵니다. 머니왕 1부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좋은정보위원 나와 계시네요.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한 주 정말 잘 보내셨을 거라는 소문이 자자한데요.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태풍도 잘 지나갔고, 일단 지금 날씨는 썩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이제 새롭게 또 다음 주가 시작되거든요. 여러분들 장은 어렵지만 모두 수익 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간절합니다. 밤새 이제 좀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아서 걱정이 크셨는데요. 그 걱정이랑 싹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딱 2주 전에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마지막 제가 이렇게 무방을 소개할 때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그때가 이제 7월 말 그 휴가가 피크를 이뤘을 때잖아요. 피서지에서도 꼭 한번 담아놓으실 종목이 있는데 그거 함께 하십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종목이 이 어려운 장에서 불과 8거래일 만에 배에 가까운 수익을 드렸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그랬을까요? 또 오늘 또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종목이 있거든요. 아까 이제 무방 타이틀에도 상한가 행진, 이번 주만 해도 완전 저점에 잡아서 상한가가 4개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수익을 전해드리는 그런 공부도 하고 함께 좋은 시간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네, 자, 시장 이야기로 좀 넘어가 봅니다. 갑자기 이제 중국 쪽 재료도 생겼고, 그리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시장이 또 주 초에 만들었었던 부분보다 더 상방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다음 주에는 어떤 주의점 필요할지 궁금하네요. 결국 지금 지수는 박스권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번 주죠. 그러니까 이제 만길도 있었는데 잘 넘겼잖아요. 네. 지수는 박스권에서 시장을 보시는 핵심 관전 포인트 딱 이겁니다. 종목입니다. 종목을 늘 보시자 말씀을 드리는데요. 많이 시장에서 회자되고 많이 오른 종목들보다도 내용이 있으면서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보십사라는 말씀을 늘 드리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번 주에 잘 아시겠지만 요커들이 다시 이제 그 하나님이 풀렸잖아요. 그에 따라서 화장품이라든가 면세점 이런 섹터들이 많이 올랐고, 제가 이제 8월 들어서는 신규 상장주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신규 상장주들이 화장품도 못지않게 더 강한 시세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요약해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주는 역시 지수 그렇게 큰 폭 등락이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또 관심을 둬야 될 거는 어느 섹터냐, 역시 낙폭 성장주가 그 중심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이제 종목들을 봐야 될 것인가, 역시 그 신규 상장주가 중심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낙폭이 조금 있었던 영역에 있어서 성장주는 여전히 좋은 관심을 가져보고,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종목 잘 보는 거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수는 박스권일 테니까 결국에는 그 박스권 내에서 기회 있는 종목을 잘 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다음 주 전략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 2탄으로 넘어갈까요? 신규 상장주, 그때는 다 관심들 안 뒀어요. 8월 시작할 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어요? 내렸으니까죠. 내리면 두렵거든요. 그냥 내렸을 때 우리 1월 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별로 그때 신규 상장률 들어가면 무조건 물 먹는 곳이야 라는 인식이 팽배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 아마 머니투데이에서 아마 저밖에 신규 상장률을 보자라는 말씀 드린 전문가 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7월은 조금 이렇게 좀 잘못 봤다고 그랬죠. 예산은 빗나갔지만 7월 달 빗나갔다 해서 포기할 게 아니라 8월 달은 분명히 신규 상장주들이 이익을 낼 것이다 라고 그때 말씀드렸고, 오늘은 또 부연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신규 상장들이 어떤 모습이고 왜 상승이 일어나는지 그것은 여러분들 다들 이해하기 쉽게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8월은 신규 상장주를 봐야 되느냐? 역시 1월 효과, 그 붐이업이 일어났었잖아요. 예, 그때 그 이후부터 약 7개월이 경과가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대부분 종목들이 성장주 그 섹터에 포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6월달, 7월달 신규 상장주들을 대부분 보게 되면은 그동안 수급에서 꼬여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예, 공모가 또는 고점 대비 낙폭 메리트를 만족한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이제 주식한 지 30년이 됐거든요. 우리 그때 앵커님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상품을 살 때, 물건을 살 때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 것은 그렇게 그 합리적인 소비 행동을 하면서 왜 주식은 반대로 보시는지 모르겠다. 그게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주식 투자 철학은 뭐냐면은 남들이 안 볼 때 내용 있는 종목입니다. 무조건 내렸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관리 종목 내렸다고 사면 안 되죠.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서 하면 수익을 치더라. 그래서 이건 늘 강조드리는 그 사항이기도 하죠. 이제 그래서 6월, 7월 신규 상장주는 수급이 호전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많이 내렸고 8월 사람 팔았기 때문에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8월 달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지금 갑자기요 시세 그 주도하는 리딩 히트로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얼만큼 내렸는지 볼까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현재가가 아니고요. 지금 최고가 대비 최저가 등량주를 보게 되면 뭐 진영 예를 들어서 60% 가까이 60% 내렸다는 것은 뭐냐면은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라셀라도 그렇고 마녀공장도 그렇고 엊그제 상한가였죠. 물론 이것도 여러분들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중국 그 이슈가 있었긴 하지만 많이 내렸으니까 상한가로 쉽게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큐라티스, 오픈롤, 알맥 다 이런 것들이 정말 뭐 공모가 이하로 많이 떨어지고 최고점 대비해서도 많은 하락을 보였죠. 낮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 이때는 소리 안 나가시죠. 나는 참 저는 여러분들 진짜 우리 개인 투자도 옆집 아저씨고 성공 투자를 응원하고 늘 이런 거 말씀드리는데 글쎄요, 그게 얼만큼 뭐 제대로 인식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필 에너지도 다 이렇게 많이 내려서 낙폭 메리트를 만족했다. 그러면요, 우리가 잠시 이런 거에서 야 신규 사들 겁나, 내가 지금 돌아가면 안 돼. 그 인식이 팽배했을 때 1월 달은 똑같습니다. 제가 1월 효과가 오는데 보면은 많이 싸진 종목이 있고 1월 달에 보면 10월 달에서 11월 달 상장한 종목들이 엄청 많이 내렸거든요. 다 보면은 AI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로보틱스라든가 SBB테크 로봇 같은 거 다 이런 것들이 낙폭 메리트를 만족해서 그때 모멘텀 비용에서 쫙쫙쫙 오른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런 종목들 몇 개 볼까요? 자, 진영입니다. 어제도 상한가 왔죠. 아까 제가 이것은 말씀드렸는데 12,000원짜리가 어디까지 떨어져요? 4,000원대까지 3분의 1 토막 나니까 이때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뉴스는 다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식계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정배열도 초기는 좋아요. 어느 때요? 시장에서 많이 회자되고 많이 올랐을 때 정배열 되게 좋아하시죠. 그런데요, 진정한 대박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역배열에서 시작돼요. 근데 역배열도요, 그냥 어설프게 역배열이 아니고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졌을 때 여기서는 뒷땅은 내 땅에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진영도 이렇게 낙폭이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죠. 자, 오브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뭐 8만 원대 했던 종목이 이렇게 빠지니까 반토막으로 빠지니까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사실 제가 무방을 통해서 또는 뭐 저와 함께 하시는 우리 가족님들께는 이때가 집중적인 매집 구간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럴 때는 손이 안 나가시죠. 그래서 뭐 상한가에서 200원 모자 상한가, 그 다음에 또 계속 오르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이제 버넥트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버넥트도
바로 어제 제가 이제 아침 선물 보따리에서 양음 패턴이 있습니다. 양음양도 있고 이 횡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것 조금 마찬가지죠. 25,000원 근접하던 종목이 어제까지 빠졌나요? 10,000원대 초반까지 빠지니까 낙폭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여러분들 1월 달을 반추해 보면 그래 7월 달은 제가 좀 예산을 빗나갔지만 8월 달은 여러분께 약속 제대로 지켜드리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뷰티 스킨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것도 이번 주 상한가 같죠? 제가 목요일 날 공부할 때가 바로 이 자리였어요. 한결 시작 그렇게 해가지고 상한가에 끄고 어제도 뭐 준 상한가까지 가면서 73% 올랐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 아까 지수는 박스권이지만 종목 장세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수익을 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 뷰티 스킨은 화장품 플러스 신규 상장주 낙폭 메리트 그것까지 다 합쳐지기 때문에 이렇게 오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Y랩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 참 공부할 때 이 자리가 기가 막힌 자리였거든요. 양양.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제 웹툰 그걸 모멘텀에서 이렇게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예, 뭐 거의 100% 가까이 올랐습니다. 또 이제 MI큐브 솔루션이라고 이게 어떤 회사냐면 스마트 팩토리죠. 로봇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 솔루션 만드는 회사인데 이것도 상당히 이거 뭐 유통 물량이 22%밖에 안 나고 상당히 좋은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는 거품이 깨지면서 저는 솔직히 해서 음선 3개, 여기 2개에서는 좀 약간 이제 확신하기 어렵 거예요. 3개 정도 들어가려 했더니 이렇게 잡아치면서 몇 개요? 4거래일 동안 134% 오른 거예요. 지금 장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제대로 주도주만 잡으면 시장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신규 상장주 계속 강조드리는 오늘 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점부터 매수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을 노려보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것도 8월달 상장한 거죠. 이것도 하루 종일 첫날은 조정을 보이더니 어제도 그냥 급히 올라갔고 따로 큐리옥스 바이오 이것은 되게 상장할 때 인기가 없었어요. 인기가 없었는데 제가 이거 무방하면서도 야 이거 공모가 이하로 떨어지면 참 좋겠다 했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그날부터 역시 시장에서 관심을 안 받고 그러니까 그날도 좋았고 또 어제도 상한가 왔다. 이게 바로 신규 상장주의 현 주수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규 상장주를 여기서 여러분께 8월 초부터 머니투데이에서 제가 유일하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제 올라오니까 또 여기저기 얘기 나올 겁니다. 다만 제가 하나 팁을 알려드릴게요. 많이 오른 종목들은 그 다음부터는 상승 탄력이 둔화되거나 조정을 받기 쉬우니까 좀 덜 오른 종목으로 관심을 두는 전략. 신규 상장 보면 쭉 나오잖아요. 아까 제가 리스트업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덜 오른 종목들 한번 관심을 두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네. 사실 이제 7월부터 쭉 살펴보건대 따따블 기대했지만 신규 상장주가 왜 힘을 못 쓰는 거 아닌가라는 기운이 파도를 보면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상장한 위원님께서도 방금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 보면요. 때를 잘 골랐다면 결국에는 턴하는 구간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관점 열어보면서 다음 주에도 기회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종목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어떤 종목들 또 이번 주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보시다시피 지수는 주봉으로 보면 횡보했어요. 도지 나오면서 횡보했는데 지수는 별로였는데 정말 저와 함께 하시는 패밀리 분들은 그냥 8월 달 있잖아요. 1년 농사를 그냥 한 번에 지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 반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아까 그냥 지금 한 14일 됐나요? 12일 됐군요. 그러니까 2주 동안에 수익률이 88%입니다. 예,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거의 매일같이 상한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께서 상한가 인식은 그냥 겉모양만 상한가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냉철한 분은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얼마에 사서 상한가 같다고 말하냐고. 저한테 그런 냉철한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상한가도 좀 레벨이 틀립니다. 황금 맥점 전략에서 최저점에서 상한가를 가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께 계좌의 수익이 그대로 쌓아갈 수 있는 그 상한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20에서 25% 오른 다음에 상한가
5% 먹고 다음날 내리는 상한가가 좋을까요? 저점에 잡아서 제대로 먹는 상한가가 좋을까요? 아까 YLF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상한가 나오고 있고 또 게다가 우리 황금 맥점 전략에서 포착한 종목들이 그저 일주일 동안에 더블 그런 거의 수익이 2종목이나 나왔다. 예, 그래서 좀 제대로 좀 매매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종목들을 공략했는지 지금부터 한번 이번 주 있잖아요. 지수는 어려웠지만 정말 우리 황금 맥점 전략 종목들은 열의를 했다.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바로 신성 델타 테크입니다. 신성 델타 테크는 제가 월요일 날 아침에 이게 AS 겸 재편입하겠습니다. 라고 들고 나갔어요. 이게 목요일 날 보게 되면 이때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죠? 초전도체 이슈가 돼가지고 뭐 서남을 비롯해서 파워로직스 엄청나게 이때가 막 회자되고 내가 안 사면 포모 현상이 극한치에 이르렀습니다. 포모 현상이 뭐냐면 제가 봤을 때 fear of missing out. 그래서 내가 저 종목을 놓치면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바보가 되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어디서 매수해야 되느냐?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때 3만 원대에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그 다음날 어디까지 빠져요? 2만 원 이하로 빠집니다. 이거 되게 아프시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양양음 패턴이 나오죠. 그 제가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뭐 테마 이슈는 매일 방송이 나오고 늘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데 보시게 되면 듣기 쉽고 편하시잖아요. 왜? 다 아는 거니까요. 그런데요. 제가 30년 노하우를 말씀드리면 외람되지만 정말 저점에 잡는 거예요. 이거 황금 맥점 전략 몇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유튜브 채널에 써주세요. 양양 패턴 그 유명한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예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 들고 나서 바로 월요일날 상한가 그 다음에 눌림 상상 급등 나오면서 일주일 만에 5거래 만에 110% 나왔어요. 이때 갭 상승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에서 110% 나왔다. 동일 테마인데 또 하나 배우실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양음. 이게 바로 월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또 양음량 나오죠? 그러면서 이것도 단숨에 48% 올랐다. 동일 테마 파워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신성 델타테크 보셨죠? 좀 눈싸움 있게 한번 보시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답니다. 뭘까요? 주식은요. 어떤 물리 현상하고 비슷해요. 그게 뭐냐면 갭 상승을 가져오면 지금 우리가 밖에도 자꾸 뭐 간혹 비가 옵니다만 여러분들 비가 올 때 어디부터 물이 먼저 들어갈까요? 구덩이요. 그 물을 이렇게 메우잖아요. 그럼 주식도 똑같습니다. 갭 상승하거나 갭 하라는 것은 그걸 메우는 물리적인 특성이 있어요.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신성 델타트 보실래요? 이거 제가 왜 매수를 했냐면 이때 갭 상승하는 걸 정확히 메웠어요. 예? 그러면서 공포를 만들었죠? 그럼 이거 똑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예, 바로 파워로직스라는 겁니다. 보세요. 양양 패턴 나오죠? 갭 상승한 거 확실히 메웠죠? 10일 EPS는 지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때는 매수하시는 거예요. 대장은 그래도 제가 바로 신성 델타테크예요. 신성 델타테크는 왜 제가 좋아하냐면 LG계예요. 그래서 전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전 이런 데 들어가는 아주 독보적인 기술력이 부품을 납품하기 때문에 제가 신성 델타테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대장은 잘 잡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배우셨죠? 예, 그다음에 또 신데카 바이오가 있습니다. 이제 AI 의료 기술인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양양음 나오죠? 또 하나 역전대망치의 도지가 나와요. 이거 황금맥점 넘버 1입니다. 양양음은 화이브고 그러니까 황금맥점 전략은 수시로 여러분께 매일매일 수익 드리도록 그냥 프리퀀트하게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20% 정도나 상승한 예가 되겠고 또 쌍둥이 패턴 한번 공부해 보실래요? 엑스게이트입니다. 5일선 아래에서 도지의 쌍둥이 패턴을 노려라.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것도 당일치기로 25%나 오른 그런 흐름을 보였네요. 또 하나 보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뷰티 스킨이 있습니다. 뷰티 스킨은 캠프 주식 참 쉽죠? 양양 다음날 살짝 눌림을 줄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잡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방에서 이럴 때 잡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황금 맥점 전략은 이따 제가 무방에서 아마 여러분께 그 황금 맥점 전략에서 잡은 종목들 보시면 깜놀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점에 잡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당일에서 빠르면 거의가 오전 그냥 승부가 나거든요. 당일에서 3일간
또는 늦어도 5일 동안에 승부가 나요. 그러니까 그동안 막 계좌가 아프시고 단기 수익을 원하는 분들은 편하게 저점이잖아요. 많이 올랐을 때 매수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것도 살짝 그 다음날 눌러서 상한가 뽑고 또 어제도 좋은 흐름에서 73%나 오르더라. 예, 바로 이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펩트론이 있는데요. 사실 일라이 릴리가 이제 쏘아올린 모험팀이 되겠죠. 최근에 이제 의학에서 우리가 제약바이오에서 보는 게 바로 당뇨, 비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펩트론도 그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 종목이에요. 이것도 역시 양양음이에요. 갭 상승해서 수익은 제대로 못 채겠지만 바로 상한가고 그 다음날까지 해서 한 25% 단기간에 수익이 가능했다. 아까 지수 보셨죠? 지수하고 이거 무슨 관계가 있나요? 예, 그래서 좀 황금 몇 점 전략은 열람대입니다. 열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CNC 인터내셔널 있습니다. 제가 화장품에서 좋아하는 게 CNC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 그런 종목들, 아까 뷰티 스킨 그런 것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실래요? 양양 패턴이죠. 그러면 살짝 다음날 눌림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것도 어제까지 또 10%나 오르면서 이거 얼마 19% 상승이 일어났다. 또 이제 Y랩이 있죠. Y랩도 이것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어제 양음. 이것도 아침 선물보따리 시간에 다 예고해 드리는 것들이에요. 어제 그냥 여기 23%나 올랐다. 저희는 조금 늦게 가담했어도 어제 16% 수익이 가능한 그런 구간이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 좀 좋았던 종목이 바로 파두가 있습니다. 이 파두는 뭐냐면 신규 상장주거든요. 신규 상장주에서 우리는 이때 이것도 이제 이거 뭐 유니콘 기업이라 해서 1조 클럽 해가지고 화제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경쟁률이 안 좋았어요. 근데 경쟁률이 안 좋으니까 소외되죠? 저는 이럴 때 되게 좋아해요. 그때도 한번 수익도 나고 어제 이제 일수연 밑거리 패턴 이건 황금 맥주처리 넘버 3예요. 그래서 어제 좀 어려운 장에서도 그래도 한 11% 정도 수익이 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종목들 하나하나 흐름 봤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심화 시간으로 넘어가서 확실히 어떤 종목으로 맥을 짚으셨는지 그 부분 배우러 떠나보겠습니다. 심화 시간 넘어가서요. 한 종목 한 종목 더 정확하게 이 황금 맥점에 숨어 있는 비밀을 탐구해 보면서요. 수익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 함께 걸어보시죠. 위원님.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토요일 이 시간 함께 준비를 해주셨을 텐데 어떤 종목들 모아져 있는지 또 어떤 포인트들 저희 또 이번 주 흐름 계속 캐치해가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 화선 앵커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또 그거 다시 한번 소환해 볼까요? 상승한 종목보다 상승할 종목을 노려라. 이게 바로 황금 맥점 전략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식한 지 30년 됐잖아요. 정말 저는 물론 진짜 매매 잘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개토력께서 이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되고 손실나고 마음 아프고 그런 게 저는 딱 하나로 봅니다. 냉정하지 않고 주식을 할 때 감성적으로 하시고요. 늘 많이 오른 종목들 내가 저 종목을 못 사면 소외되는 것 같아서 뒤늦게 가담하시고요.
조금 내리면 또 덜컥 겁이 나서 매도하시고요. 그것 들은 것도 있고 나는 이 종목 무조건 좋아 라고 하면서 끝까지 들고 가다 낭패 보시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종목을 결혼도 안 해야 되고 주식이란 뭐냐면은 보편 타당한 수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행복해지는 매매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상승할 종목을 저점에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저점에 잡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늘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내가 경험에 의하면 저점에 잡아도 안 올라. 그러니까 그래야 달려는 말을 올라타야지. 대부분 그런 생각들 하시거든요. 근데 이 황금 맥점 전략은 뭐냐면요. 저점에 잡아도 보통 당일에서 3일 내 승부가 나고 저점에 잡기 때문에 하나 굉장히 주목할 대목이 있어요. 계단식 상승 파동을 이루면서 굉장히 큰 수익을 주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심화학습으로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한미 반도체입니다. 그런 것들 보세요. 꼭 맥점을 잡으셔야 돼요. 성공 투자를 하시려거든 콜라보를 이루시다. 기본적 분석, 기업의 펀더멘털을 보시고 기술적 분석, 그것도 저점에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는 그것을 다 두 가지를 겸비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HBM3 거기에서 여러분 잘 아시겠죠? TC본드 거기에서 타피가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 여기 한미 반도체를 처음에 포착한 게 마지막 됐는데 3월 21일이 이거 여기에 있어요. 양양 패턴에서 그다음에 바로 또 급등이 나왔죠. 그다음에 여기서 조금 이제 또 양양 패턴을 좀 횡보를 했지만 깨지는 않았잖아요. 전저점을. 결정적인 하나 더 보실래요? 성공 투자를 하시려면 파란색 숫자와 음선을 적용해라. 음선이 몇 개가 나왔어요? 여기서 7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용 있죠? 이런 것들을 꼭 눈여겨 두십시오. 늘 장대 양봉, 적산병, 그 다음에 돌파 양봉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은, 물론, 그러니까 잘하시면 수익도 나는데, 이럴 때, 이 남들이 안 볼 때거든요. 과매도해서 매수하시면 이렇게까지 좋은 수익이 났다. 한 3번 정도 포착해서 거의 다 배 이상 가까운 수익을 드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두 번째, 한번 T 로보틱스를 보실까요? 이 맥점은요, 꼭 한번 여러분들 관심을 더 보세요. 상승한 다음에 눌림에서 이평선 밑집에서는요, 보통 윗방이 됐던 또는 아랫방이 됐던 변화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게 이제 이평선 밀집이죠? 내용을 아셔야죠. 요즘 물류로봇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때가 정말 우리한테 큰 수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점에 잡아서 이게 뭐 저점을 그러니까 훼손하지 않죠. 이게 바로 계단식 상승 파동이라는 겁니다. 있죠. 그러니까 물론 뭐 단기도 좋지만 크게도 수익도 내는 게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또 하나 최근에 이제 같이 이슈화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일라일일에서 펩트론하고 그다음에 인벤트립이 강하게 가고 있죠. 인벤트립 같은 경우는 이것은 원래 이제 대장암을 진단할 때 이제 변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미국보다 훨씬 더 정확도 높고 비용도 적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한번 짭짤하게 수익을 줬고 최근에는 또 여기서 포착이 됐어요. 예? 여기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봐요. 양양 의미였죠. 살짝 누르더니 그 일라릴리 그 모멘텀의 실적 모멘텀이 이렇게 오르거든요. 이런 것도 바로 그런 예가 되겠다. 또 하나 이제 보시게 되면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종목이죠. 이 맥점을 보십시오. 아까 제가 어떤 걸 노리시라고 그랬죠? 음봉이라든가 이평선 밀집했을 때 바로 그 구간에서 노리라고 그랬죠. 그러면 첫 번째 포착된 게 어디였느냐? 바로 보시게 되면은 이 음봉이 많이 나올 때예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이때는요, 뭐가 할까요? 방송 안 나와요. 절대 이슈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기술적 지표에서는 여러분들께 사세요 얘기를 해요. 좋은 정보 선장이 여러분께 저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지난 시간에 휴가지에서도 PS가스 사야 될 종목이 있는데 한번 좀 관심 가져보시죠. 그때는 안 가거든요. 늘 오르는 종목만 눈이 자꾸 가시거든요. 제 말이 틀린가요? 제 말이 틀리면요. 거기에다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시오. 다만 그걸 알면서도 기술적 지표는 이렇게 똑같이 저점에서 사라고 알려요. 아이고 나 좀 사주세요. 안 삽니다. 또 한번 맞을까요? 노란색에 매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 이슈가 돼요? 보실래요? 빨간색이요. 방송 맨날 나옵니다. 진짜. 오늘 예를 들어서 이 포스코가 퓨처에 뭐 때문에 올랐고 이미 이때는 빨간불이에요. 이거 뭘까요? 빨간불은 경고음이에요.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도 음선에서 좋은 수익을 냈다. 어떻게 많이 공부하고 계세요? 그냥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30년 여러분들 그 경험자로서 여러분 옆집 아저씨로서 그냥 조언 드린다 생각하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금양이 있습니다. 금양. 예, 금양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금양도 한 몇 점을 보실까요? 참 이건 조금 오르기는 올랐어. 올랐는데 이건 이제 이슈가 되니까 이것도 황금맥주 전략 넘버 5예요. 크게 안 빠지고 이때부터 계단식 상승. 여기가 결정적이었죠. 양양음. 이게 도지를 가면서 좋은 수익이 났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결정적인 게 하나 있어요. 아주 넘버 5에 넘버 5 정말 바이블인 종목이 하나 있답니다. 이게 뭘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나온 건 최근 걸 중심으로 한 거예요. 옛날에 뭐 몇백 프로, 몇천 프로 이미 지난 거 영양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시게 되면 자, 또 한번 공부해 볼까요? 그 유명한 뭘까요? 양양 패턴. 이평선이 밀집이죠. 이평선 밀집이죠. 그러니까 이평선이 밀집하게 되면 그 다음에 윗반이 됐든 아랫반이 됐든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역전내마치의 도지죠. 좀 어려우신가요? 이건 여러분들 일일이 다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황금맥주 전략은요, 장 끝나면요, 짝 서치하면 바로바로 나와요. 제가 방송이 좀 많잖아요. 그 일일이 2,500개 정도 다 줄여서 언제 합니까?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도 좋은 수익도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편하게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비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올랐어요. 이때 뭐가 올랐죠? 왜 이렇게 올랐죠? 실적 모멘텀 때문에요. 실적 나오는 그 다음이에요. 아시겠어요? 항상 차트는 나한테 매수하십시오, 매수하십시오. 나한테 시그널을 준다. 근데 그런 것들을 시그널을 잘 포착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나시고 뭐 그러시겠죠. 또 하나 나옵니다. 효성중공업입니다. 요즘 잘 아시죠? 뭐 변압기라든가 전략 인프라 때문에 가는 거죠. 이것도 보실래요? 이표에서 밀집해서 양양 패턴. 상상된 횡보죠? 우량한 종목이죠? 크게 빠질 염려가 없죠? 이것도 뭐 단기간 54%나 올랐네요. 그 다음에 또 지노믹트리라는 게 있습니다. 예, 지노믹트리가 바로 이것도 가만 보시게 되면 음봉 5개 때문에 처음에 포착됐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것도 음선 다음에 이게 처음에 모닝스타가 되거든요. 여기서 포착돼서 80%나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펩토론 같은 경우는 아까 모르게 했으니까 그냥 한번 지나치죠 뭐. 그 다음에 이제 뷰티 스킨을 또 한번 보시자고요. 아무리 해도요. 자꾸 여러분들 이것도 자꾸 공부하시면은 결국은 나한테 어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수익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뷰티 스킨을 보실래요? 일단 가격부터 봐봐요. 69,000원짜리가 어디까지 빠졌죠? 2만 원대 초반이에요. 2만 원대 초반입니다. 그러면 6만 원대 했던 7만 원 가까이 했던 것은 제가 충분히 여러분 다 압니다. 이건 버블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2만 원대까지 빠질 때 뭘 보셔야 되냐면 이 회사가 어떤 악재가 있나? 펀더멘털이 나쁜가? 그걸 보셔야 돼요. 또 수급도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다만 거품이 빠지면 그때 매수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양양 패턴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 자꾸 이런 것들 익히시면 여러분 앞으로도 성공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봐요. 아까 저는 상한가를 가더라도 많이 올랐을 때 매수해서 상한가 몇 개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먹는 통상한가, 온전한 상한가 바로 이겁니다. 맞죠? 73%예요. 그러면 또 하나 고백할게요. 이 상한가를 73% 다 먹으면 다 수익 나면 빌딩 사게요. 그렇지는 못해요. 다만 이렇게 저점 사면 저는 신조가 그겁니다. 주식은 신도 모르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항세력이더라. 저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남은 잔여물량 수익 극대화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73% 오른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저기서 상한가 외쳐대지만 정말 이런 수익 나셨나요? 근데 이거 황금 맥점 전략은 가능한 수익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보시게 되면 뷰티 스킨 다음에 신성 델타테크 아까 공부하셨죠? 예, 이것도 진짜 이건 일주일 만에 100% 이상 수익 난 그런 예가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AS 해드려야 되나요? 네, 추가 우리 전략 한번 받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러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추천드린 종목들 한번 AS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는 게 바로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것도 제가 기법을 알려드릴게요. 실적이 좋다고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때 막 갭 상승하고 이때 막 급등이 나옵니다. 가만 보세요. 이때는 어떤 현상이 나냐면 빨간색이 나와요. 빨간색이 나오죠? 이거 화장품이에요. 그런데 이 빨간색에서는 저는 절대 매수하지 않습니다. 거의가.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빨간색에서 급등이 계속 나오는 그 운이에요. 주식은 운으로 하는 거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죠. 보편 타다운 수익, 편안하게 수익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디서 잡느냐면 눌렀을 때 잡는 거예요. N자 파동에서 가장 강한 N자 파동이 뭐냐면 알려드릴게요. 상승한 다음에 가격 조절까지 받는 전형적인 N자 파동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상승한 다음에 가격 조절 조금 가져가면서 기간 조정을 가져가죠. 여기에서 어때? 이평선 밀집하면서 튕겨 나가죠? 이게 바로 강한 N자 파동이에요. 여기서 잡아서 한 100% 가까이 수익이 났는데 지금 현 구간이 어떻게 되느냐? 전고점 돌파. 이미 제가 봤을 때 3만 원 찍었거든요. 3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면은 가져가셔야 되겠지만 3만 원 정도 이렇게 거기서 멈추다면 일정 뭐 수익 실현 전략도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또 오브젠이 있습니다. 오브젠은요, 여러분들 제가 정말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방 때 이때도 꼭 좋은 종목이 있습니다. 말씀드렸거든요. 사실 이것도 노란색이었어요. 노란색 맞죠? 이거 과미도거든요.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이것을 그냥 7월달, 8월달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대급 후광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이것이 결국 모멘텀이었어요. 8월달 어떤 모멘텀이냐면 하이프 클로버 X가 나오잖아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니까 이때부터 그냥 슈팅이 나왔어요. 이게 뭐 우크라 그것도 뭐 AI 생성형 AI 거의 모멘텀에서 이런 것도 다 저점을 잡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떠냐?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정고점이 한 5만 5천 원인데 이것은 시점은 모르겠지만 이 정도는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미국 시장에 변동성이 있다 하면 예를 들어서 60에서 정도 오게 되면 다시 한번 관심을 두는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AS 드릴게요. 이제 또 하나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무방 때 바로 이때였거든요. 예. 피서지에서도 사야 될 거라고 사셔라 했습니다. 한 번에 끝인 게 아닙니다. 제가 이날 목요일 날 무방할 때 이때가 어떤 현상이 극한치에 달했을 때죠. 내가 전도체, 초전도체 달했으면 내가 바보 같아. 거기에 극한치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저는 외롭게 여기서 이 종목 매수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여기에서 매수 지금 더블 가까이 났습니다. 어제도 우리는 또 매수했습니다. 양음양에서 좋은 수익이 났거든요. 다만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고점 돌파하는지 아닌지 잘 관찰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인다. 오늘 제가 무방을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이런 종목들 제가 말씀드린 룬이 아까 말씀드린 오브젠, 와이랩 그런 종목들 신성델타 다 상한가 나왔잖아요. 이런 종목들 놓쳐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오늘 힘드신 분들에 제가 특별히 준비했으니까 일단 무방에서 성공투자의 비법까지 그다음에 또 다음 또 좋은 수익을 드릴 종목까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관심 둬야 될 다음 주 종목은 뭐냐면 DYPNF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기업 내용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매매 전략, 어떤 매도가 뭐 그런 것들은 제가 방송의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네. 자, 신규 공략주는 DYPNF입니다. 이 종목의 포인트는 무엇일지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가격 전략까지 꼭 함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상한가 행보를 이을 유망주에 대한 부분으로 오늘 주제 뽑아와 주셨는데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내용 펼쳐질까요, 위원님? 네, 정말 힘들어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는요, 우리 이학수 앵커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상승한 종목보다 상승할 종목을 잡으시라고요. 똑같습니다. 상승한 종목은 뒤늦게 가다 보면 이제 상한가 그만 좋아하시죠. 상한가도 제대로 먹는 상한가, 그 다음에 나한테 상한가에도 제대로 편안하게 수익을, 편안하게 매매하면서 짜릿한 수익을 주는 종목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와이랩처럼 또 한번 크게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투트로 가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무방에서 여러분들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시간 좀 내셔가지고 저와 함께 한번 가보시죠. 네.
자,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좋은 정보 위원님의 사진 옆에 방송 중 깜빡입니다. 이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셔서 11시 10분 이제 딱 됐죠. 여러분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상 위원님과 함께 머니왕 1부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또 무료 공개 방송 연결되어 있고 또 이 시간에는 어떤 종목이 이번 주 가장 강했나까지 챙겨주실 부분인지라 많이 기대를 해봐 주시면 좋겠네요. 이재상 위원님 나와주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 정말 다양한 재료들이 살아 숨섰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바라볼 종목도 진짜 많아져서 오늘 부지런히 위원님의 종목 관점 얻어봐야겠습니다. 네. 뭐 지난주에 태풍이 이제 지나가는 네.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뭐 주가 상승률도 굉장히 다양한 섹터에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 섹터들을 오늘 분석을 해서 다음 주에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우리가 찾아서 진입을 해보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상한가 종목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데 그 분석의 이유는 딱 하나죠.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리뷰를 해드렸던 종목들이 다시 상승을 했는데 그런 종목들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핫 이슈가 됐던 내용이 이제 바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죠. 예, 이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체중 감량제인데 일론 머스크도 이제 투입도 하고 있는 그런 체중 감량제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복용을 하면서 또 유명해진 것도 있지만 일론 머스크의 이 복용하고 있는 이 위고비가 노보노디스크 이 위고비가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밝혀지면서 지난주에 노보노디스크가 하루에 20% 이상의 급등이 나오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인벤티지 랩입니다. 자, 인벤티지 랩 움직임 보시면은 제가 이제 과거에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릴 때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런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를 여러분들이 노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급등한 상태에서 추격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안지만 이런 조정권에 있을 때 진입을 했을 때는 이런 큰 상승을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날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날 상한가를 가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틀째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주봉을 보시면은
네, 주봉을 보시면은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잘 상기를 해보시면은 이 종목이 신규 상장한 이후에 신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위에 저항이 없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 제가 드리는 조언을 보고서 아마 듣고서 매수하신 분들은 큰 수익이 났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틀 동안에 기관의 매수세가 또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에 기관이 24만 주, 금액으로 따지면 한 53억 정도를 순매수했기 때문에 다음 주도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인벤티지 랩은 치매와 비만 쪽에 관련된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히 그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종목은 진영입니다. 자, 진영이 바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상한가가 나왔을 때 이 종목이 이제 바닥에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사거래일 조정받고 나서 바로 어제죠. 어제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이제 반도체 대전 방지 필름이 S사라고 하면 뭐 아무래도 삼성전자겠죠. 삼성전자의 테스트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테스트가 끝나게 되면은 실제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강한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회사에서 하고 있는 2차 전지용 방연 필름도 내년부터 양산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2차 전지 관련주로도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나서 23% 정도 급등한 상태인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강하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고점 부근의 매물대죠. 바로 요 구간이죠. 네, 한 8,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내일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지켜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진영의 주봉 상태를 보면 최근에 이제 조정을 지금 뭐 거의 9주 연속 음봉을 그리면서 내려왔다가 바닥에서 형성이 되는 이런 거래량들이 바로 이제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항상 우리가 매물대까지를 우리가 목표로 볼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8,000원대 매물대 이 구간이 가장 거래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 구간을 여러분들이 목표로 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STX인데요. 자, STX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바로 화요일 날 상한가 터치를 하고 지금 굉장히 그 견고하게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지금 말씀드린 이후에 30%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이 회사가 니켈 관련주로서 인도네시아의 니켈 광산의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서 움직였고, 자, 이 화요일 날 상한가를 갔을 때 거래량을 보시면요. 유념해야 되는 건 우리가 상승폭과 상승 캔들을 보는 게 아니라 거래량을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 정도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나오긴 했지만 현재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형성됐던 바로 이 거래량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적은 거래량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도가 아직은 안 나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우리가 목표로 봤을 때 지금 최고점을 18,230원을 찍었기 때문에 2만 원 직전, 19,800원 정도를 여러분들이 1차 목표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STX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거래일제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해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다음 주에도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한 단계 주가가 레벨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고 다음 주에도 다시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봉 상태에서 보시면, 자, 주봉 상태에서 지난주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대량 거래가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봉 LS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비만 치료제를 시제품을 개발을 해서 그 이슈로 인해서 상승폭이 나왔고요. 정확하게 지금 현재 2주 동안의 박스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인벤티지 랩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인벤티지 랩이 지난주에 바로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이제 2주 동안의 횡보를 거치면서 수렴을 다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노려볼 만한 그런 바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대봉 LS는 과거 대비해서 많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폭을 어느 정도 줬을 때 위에 저항대가 아직은 없습니다. 자, 주봉을 보시면은
뭐 주봉을 보시면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바로 이거죠. 지금 현재 이거 2주 동안의 거래량을 보시면은 상한가가 나왔던 그 주간보다 극도로 거래량이 줄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바로 점프업을 하는 그런 구간이 나올 것이라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마침 또 주봉도 양봉을 띄웠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는 확연하게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줄었을 때 그 다음 날 또는 그 다음 주에 급격한 상승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지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키포인트, 포인트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알체라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네이버가 이제 8월 24일 날이죠. 8월 24일 날 하이퍼크로바 X가 출시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인공지능의 어떤 큰 변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하이퍼크로바 X가 챗 GPT보다 막강한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거는 한국어 데이터를 갖다가 6,400배 이상을 학습을 했기 때문에 한국의 AI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적합한 그런 거대 AI 플랫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알체라입니다. 그래서 알체라가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 2주 정도 전에 상한가가 나온 이후에 지금까지 딱 9거래일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주 바로 이제 월요일 날부터 상승을 줄 수 있는 바로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그 구간을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바로 공략을 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고 한 단계 레벨업이 된 그 알체라의 단가를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체라의 주봉을 보시면은 자, 지난주에 고점을 못 넘긴 했지만 거래량이 많이 줄었죠. 지금 현재는 거래량이 축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축소된 상태에서는 다음 주에 다시 거래량을 증가시키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다만 이 16,000원의 저항대를 가지고 있죠. 이 16,000원의 이전 고점의 저항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구간을 마이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2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큐라티스. 네, 큐라티스도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정받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구간이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백신 개발 회사인데 국책과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보면은 미국의 바이오 업체라 주혈 흡충증에 대한 백신 기술을 도입을 해서 세계 최초로 이 백신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회사의 특징적인 거는 공모가가 4,000원이었죠. 네. 공모가가 4,000원이었는데 저 공모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공모가 이하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도 당시에 한번 공모가를 다시 돌파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실제로 조정을 충분히 받고서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왔을 때는 이전 고점 부근, 저 5,000원 부근까지도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백신 관련해서 결핵 백신 같은 경우에 지금 뭐 300조 원의 가치가 있다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이 큐라티스가 하고 있는 이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다른 mRNA 백신에 비해서는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큐라티스의 주봉을 보시면은 늘상 말씀드리는 바로 이제 영망치 캔들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윗꼬리가 위에 있는 이런 영망치 캔들이 나왔을 때 주봉상에서 그리고 일봉상에서 영망치 캔들이 나왔을 때 그 꼬리를 매수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노려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AS 종목 중에서 이 올리패스가 굉장히 바닥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과거의 고점 대비해서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우리가 고점에서 절반, 뭐 반의 반, 반의 반의 반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데 10분의 1까지 떨어졌는데 상패가 안 된다면 그 종목은 반드시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예상이 되는 게 바로 올리패스입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20% 정도 더 상승을 했는데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아무래도 가장 기술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때 저점이죠. 네, 6월 달의 저점 그리고 7월 달의 저점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쌍바닥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쌍바닥을 잡은 상태에서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이 녹색 라인이 어느 정도 저항대로 작용하다가 이게 돌파가 되는 순간 다시 이 회색 라인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올리패스는 과거의 고점 대비해서 지금 10분의 1로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승을 했을 때 저항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닥주로서 여러분들이 공략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주봉으로 봐도 굉장히 바닥권에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바닥권에서 주봉상 움직일 때 이런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느냐. 올라가면서 대량 거래가 발생한 게 아니라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했을 때 이 물량들이 한번 끌어올려주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닥의 대량 거래를 포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있었던 이제 상한가들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상한가를 분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 주식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요, 돈의 흐름이에요. 과연 돈들이 어디로 가는지. 자, 이번 주에 어떤 돈의 흐름이 있었냐면은 중국발 재료가 있었죠. 중국에서 여행 규제를 해제하면서 그와 관련된 화장품, 항공, 여행사 이런 쪽에 수급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에 관련된 종목들도 서서히 물량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지지난주부터 움직였었던 이제 초전도체에 관련된 종목들도 조정이 끝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그런 세 개의 테마들의 움직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바로 돈의 흐름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이번 주에 있었던 종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에이프로젠인데요. 자, 에이프로젠 제가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2주 동안의 박스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엄청난 조정을 받고, 네, 2주 동안의 조정을 받고 여기서 상한가, 그리고 여기서 또 상한가가 나왔죠. 자, 이 종목이 이 현상을 갖습니다. 자, 그만큼 큰 재료가 발생을 했는데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중항체 개발, 이중항체를 개발을 했는데 이 이중항체가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매그몰리맙보다 그 대비해서 거의 1000배가량의 효과가 있다. 그럼 굉장히 압도적으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이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글로벌 제약회사고 그 회사 제품보다 1000배가 높다는 거는 이 회사의 그런 어떤 기술력의 가치는 굉장히 천정부지로 뜰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무려 이 현상을 갖고 그리고 나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바닥권이 1,000원이었는데 2,700원까지도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자,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재차 가지는 못했지만 양봉이 유지가 됐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손바뀜이 발생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려면 다음 주 초에 5일선과 지금 괴리가 좀 있기 때문에 대략 한 2,200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2,200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매수 안 할 것이냐를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에이프로젠의 주봉을 보시면요. 이제 바닥권에서 자, 에이프로젠의 주봉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이프로젠의 주봉을 보시면요. 굉장히 조정을 강하게 받았고 바닥권이 1,000원이었는데 지금 첫 번째 양봉, 강한 양봉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난주에 이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워낙 상승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1,500원에서 거의 3,000원 부근까지 왔는데 만약에 이 종목이 조정을 받고 다시 재차 상승한다면 2,200원. 여러분들이 그 단가를 잊지 않으시면은 아마 다음 주에 공략하기에 굉장히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로라는 종목인데요. 뭐 여러분들 이 초전도체에 대한 거는 아무래도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제가 복잡하게 설명을 안 드리겠고요. 이 초전도체에 대한 이 다이오드가 발견되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다이오드가 초전도체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양자 컴퓨터 슈퍼컴퓨터가 탄생하기 쉽기 때문에 이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종목 바로 이제 우리로가 상한가를 갔는데요. 지금 구간에서 보시면은 3거래일 연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조정을 많이 받았고 거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아마 이와 관련된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텐데 다만 한 가지 이제 굉장히 경고 종목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고 초전도체에 관련돼서는
투자 유의하셔야 될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면서 보시는 게 좋겠다. 자, 우리로의 주봉을 보시면은 자, 거의 비슷한 그런 어떤 박스권에서 움직임이 나오면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이 1,800원 부근까지의 움직임을 지금 현재는 1,500원대니까요. 1,800원이면 거의 한 20% 정도는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텔레필드가 아무래도 초전도체 관련주로서 지난주에도 굉장히 부각이 됐던 종목인데요. 월요일 날 상한가에 가고 그리고 나서 지금 굉장히 조용하게 숨죽이고 있죠. 근데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고 그중에서 어떤 특출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신고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 종목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이런 서브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텔레필드도 이제 지난주에 초전도체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영망치 형태의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죠. 근데 바닥에서 저런 영망치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그런 종목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아주 강한 박스권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저런 박스권의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올라가면서도 이런 윗꼬리가 발생하는 그런 캔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메디프론이라는 종목인데요. 메디프론은 우리가 치매로서 굉장히 잘 알려진 종목인데 메디프론과 퀀텀메트리스가 같이 공동 개발을 해서 치매 진단 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치매 진단 키트가 2시간 반 만에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굉장히 빨리 나올 수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치매 진단에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메디프론과 퀀텀메트리스가 동시에 같은 날 이제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진단 키트에 있어서는 지금 이 메디프론이 훨씬 더 퀀텀메트리스와 같이 공동 개발했지만 실제 판매는 메디프론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메디프론이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주봉 상태를 보면은 메디프론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다시 새롭게 영망치 형태의 움직임이 나왔고 저항대는 2,100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공략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메디프론과 같이 상한가 갔던 이제 퀀텀메트리스. 퀀텀메트리스도 마찬가지로 월요일날 상한가에 갔는데요. 상한가 간 이후에 거래가 많이 줄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이 퀀텀메트리스는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조정받고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이 거의 바닥권입니다. 그래서 움직였을 때 아마 이전 고점까지 움직일 수 있는 그 여력이 굉장히 많이 있다.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인벤티지 랩이 거의 그런 유사한 형태인데 인벤티지 랩은 이미 신고점을 돌파하는 상태고 이 종목은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신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여력이 오히려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이백이 퀀텀메트리스 주봉을 보시면은 자, 마찬가지로 늘상 말씀드리는 이런 영망치 형태의 거래량이 실린 바닥에서 영망치 형태가 나왔을 때 공략이 가능하다. 특히나 이 녹색 라인, 요게 이제 주봉상 요 저항선을 갖다가 언제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이전 고점에 대한 7,000원에 대한 저항, 저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나이백이라는 종목도 바이오에 관련된 종목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 쪽에 매수세가 쏠리고 있고 그리고 중국 관련주들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주들 이 세 가지 섹터들이 지난주에 굉장히 핫 이슈였는데 자, 나이백도 마찬가지로 이런 치매 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치매 질환에 들어가는 그런 뇌 질환에 관련된 약물을 투여했을 때 약물 전달을 3배 이상 해줄 수 있는 그런 물질 특허를 가지고 이 회사가 신약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약에 비해서 훨씬 침투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상한가를 갔었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임플란트도 하고 있는데 중국 쪽의 임플란트를 어떤 영업적인 공략을 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백도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내려온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약 개발에 대한 치매에 관련된 뇌질환에 대한 이런 신약 개발에 있어서 미국 제약사와 물질 이전 특허를 물질 이전을 하려고 지금 시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약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주가가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닐까. 지금 현재는 고점으로 올라갈수록 거래량이 늘었고 그리고 어제 하루 거래량이 죽은 상태지만
아마 추가적인 상승은 주봉상으로 보면요. 바닥권에서 이런 대량 거래가 실렸던 역망치가 다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공략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28,000원까지는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유진 로봇. 지난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바로 이제 유진 로봇인데요. 예, 이 유진 로봇은 LG U+랑 물류 로봇에 대한 그런 사업 협력을 하면서 MOU를 체결하면서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월요일 날 상한가 간 이후에도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월요일 날 상한가 가기 전에 거의 5,500원대에서 지금 11,000원대까지 왔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100%가 올라갔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조금은 소강 상태로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5일선에서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면은 좋은 공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로봇 관련주들이 다음 주에 새롭게 수급이 몰릴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아마 다음 주 공략할 수 있는 로봇 관련주에 대한 내용들도 아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유진 로봇이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에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영망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미 바닥에서 100%의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다음 주 로봇 관련주들의 수급에 따라서 이 종목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이제 중국이 여행 규제를 해제를 하면서 그와 관련된 화장품 관련주들이 가장 먼저 상한가 그리고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테마의 확산이라고 하죠. 우리가 화장품이 첫 번째 스타트, 그리고 그 다음에 여행, 뭐 항공, 뭐 기타 식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방위적으로 퍼지게 돼 있는데 지금은 전방위적으로 퍼지는 단계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움직이는 이런 화장품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한국 화장품 제조 이 두 회사들이 전부 다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지난주 바로 이제 어제죠. 어제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뭐 500만 주 이상 쏠리면서 굉장히 강세를 띄었고 상한가를 갔지만 거래량이 많이 실렸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주의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주봉상 보면은 워낙 많이 내려와 있죠. 네, 이전 고점까지 다 돌파를 한 상태고 작년 말 고점까지 이미 다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또 아무래도 이제 중국발 훈풍 자체가 한 번에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마 조정 받을 때마다 중국 관련주들이 굉장히 이슈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같은 섹터죠. 이런 화장품 쪽에 보면은 뷰티 스킨이라는 종목이 또 상한가를 갔는데요. 아무래도 화장품들이 같이 일제히 상승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뷰티 스킨이 공모가가 26,000원이었죠. 자, 뷰티 스킨이 26,000원이었는데 바로 요 26,000원 정도 부근을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상장한 이후에 이 지금 공모가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는 공모가 이상으로 한 번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목요일 날 상한가를 가고 그리고 금요일 날 차익 실현이 나왔지만 이 단기 고점을 돌파한다고 하면은 다시 한 5만 원 정도까지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봉을 보시면은 뭐 늘상 말씀드렸다시피 바닥에서 영망치가 나오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아마 다음 주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만약에 상한가가 많이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뷰티 스킨이 아마 다시 한번 상한가를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리더스 코스메틱도 마찬가지로 이제 화장품입니다. 똑같이 중국발 이슈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화장품에 관련된 내용들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화장품은 하이테크놀로지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는 중국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굉장히 선호를 했지만 이 하이테크놀로지가 아니라서 중국도 이미 굉장히 고가의 화장품이라든지 중요한 그런 중국인들이 선호할 수 있는 화장품들을 많이 개발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어떤 K뷰티의 어떤 위상은 조금 내려와 있는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화장품에 너무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뭐 관광이라든지 항공 쪽에 더 집중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봉 상태에서 리더스 코스메틱의 영망치 형태가 나왔지만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 쪽에는 가장 우리가 대상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 화장품과 한국 화장품 제조 이 종목들이 과연 무너지느냐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화장품 종목들을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또 무료 공개 방송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남겨주실 거기 때문에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희 잠시 정리하고요. 시장 그리고 종목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볼게요. 네, 잠시 시장 좀 저희 점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주 어쨌든 재료가 많이 나왔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다음 주 어떤 부분 좀 컨셉 잡고 계실까요? 뭐 다음 주에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이벤트가 FOMC죠. FOMC가 이제 수요일 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또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까지 굉장히 큰 변동성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은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이 정상화돼서 돌아가는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8월 초부터 굉장히 조정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휴가철이고 하기 때문에 주 메이저들 매수하는 메이저들은 아무래도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시장이 조금 한산한 느낌도 들고요. 이제 8월 15일 우리가 광복절을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시장의 변화는 분명히 생길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굉장히 매수세가 강해지려면 아무래도 8월 말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이 굉장히 내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중국은 오히려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아닌 디플레이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 경기 자체가 중국 경기의 거의 한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건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스를 보면 이제 컨트리 가든 같은 경우에 이자를 미지급해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부도 상태에 이르렀는데 이런 건설 경기라든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중국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 요인들이 굉장히 크고요. 그로 인해서 아마 디플레이션 때문에 관광 규제도 해제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거래가 거의 절벽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어느 정도 좀 불안해지게 되면은 우리도 증시에서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심해야 할 부분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주목해야 할 이벤트 뭐가 있는지 살짝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종목도 한번 점검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진영이라는 종목이고 사실 아까 전에 강의해 주셨을 때 진영 종목 살짝 차트도 봤었는데요. 확실히 좀 돌아서는 그 분위기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전날 8월 4일과 8월 11일 날 강하게 또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돌려세우는 힘이 강할까에 대한 부분들 궁금해지는데요, 위원님? 네, 진영이 지금 한 6거래일 동안 상한가가 2번이나 나왔습니다. 맞아요. 이 종목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회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신제품이 S사의 어떤 테스트를 거치고 있다. 뭐 S사라고 하면은 아마 추측하건대 삼성전자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삼성전자의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 굉장히 강한 움직임들이 보였던 게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도 봤듯이 그런 삼성전자 발의 어떤 뉴스들은 재료들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그 삼성발 그런 재료들이 아마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상장한 이후에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고 거의 한 2달가량 조정받은 상태에서 지금 새롭게 올라오고 있는데 과거에 유로메카가 지금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거의 한 300~400% 올라갈 때 그 바닥권에 거의 위치했던 그런 위치와 거의 유사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유로메카와 비슷한 위치에서 굉장히 상승폭을 크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진영은 지금부터 아마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내다보고요. 일단 매물이 형성돼 있는 8,000원까지는 일정 목표를 보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진영, 추가 흐름 좀 지금 구간에서 또 많이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흐름 더 자세히 짚어주셨고 HB솔루션으로 넘어가서 이 종목도 보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이 종목은 계속해서 자리 잘 잡아주셨던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지금 계속 이렇게 박스라인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추세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가는 그림을 그려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무증이 나왔던 게 이제 바로 8월 4일인데요. 네. 8월 4일 바로 이 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증 나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5,500원과 6,000원 사이에서는 아마 좀 부담스러운 그런 국면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거래량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매물들이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과거에 매수하셨던 이제 7월 초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이 물량들이 전부 다 아직까지는 수익권이기 때문에 무증 물량들을 언제 파셔도 아마 수익이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아마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1차 목표로는 한 5,600원 정도에서 일부를 매도하시고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여부는 6,000원 돌파 여부를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나노마이스라는 장비로 반도체 계측 장비를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에 의해서 아마 추가적인 어떤 매출들의 성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600원 1차 그리고 그 이후까지 돌파가 된다면 6,000원 이후까지 좀 지켜볼 수 있도록 근데 편안한 마음이겠다라는 판단 하에 관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 추가 전략 세워봤고 신규 공략주 들어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자, 유로메카를 가지고 나왔네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로봇 관련주인데 이 로봇 관련주를 제가 이제 생방송에서 1월 4일 날 드렸었던 시점이 바로 이 구간이죠. 굉장히 그 구간 이후로 거의 3배 이상의 주가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진영 같은 종목들도 그런 터닝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승폭을 나타낼 수 있는데 자, 유로메카는 그때 1월 달 이후에 3월 달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고 그리고 4월 달, 5월 달, 6월 달, 7월 달까지 4달가량의 조정을 보였고요. 현재는 이제 60일선에 안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이슈를 받고 있는 거는 최근에 삼성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한 것처럼 뭐 한화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이런 쪽에서 로봇 관련주에 대한 로봇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로봇 관련주들이 MOU에서 M&A에서 인수합 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나오기 전까지의 어떤 인수의 가능성들이 존재하는 종목들이 급등락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유로메카를 지금 공략을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이 회사는 뭐 자율 이동 로봇이라든지 델타 로봇,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다양한 그런 로봇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메카입니다. 흐름 또 어떻게 잡아가고 계실까요? 가격 전략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알려주시니까요. 유로메카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들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종목에 대한 이런 관점들, 시나리오를 좀 명확하게 또 설명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 도움 얻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주가 전망을 어떻게 내리는 거예요, 위원님? 주가 전망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주식이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를 전망을 합니다. 네, 그때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주식이 어느 정도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갈 것이다 아니면 못 갈 것이다를 제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그 내용들이 정말 궁금하시다면은 공개 방송에서 오셔서 주가 예측을 어떻게 했고 실제로 정말 어떻게 적중이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강한 종목에 있어서 그 시나리오 함께 설계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밴드 검색해 주세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재상 의원님의 사진 보이고요. 그 옆에 방송 중 깜빡이고 있습니다. 이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머니왕 1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불어서 이재상 의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도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머니왕 2부는 계속 12시에 펼쳐집니다. 함께 보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